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격주로 터닝 포인트하고 근무신고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무신고를 강의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글자 자체가, 문자 자체가 이 자판에 없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일일이 사진 찍어가지고 또 사진 올리고 그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 자체를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이때까지 갖고 있던 관념,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신고를 나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 조금씩 하지만, 사실 쭉 이어서 해야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하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하면은 보통 몇 시간 강의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하기가 조금, 물론 하려고 한다면 하겠지만은, 자,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는 것은 단지 종교 장사하는 데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전 순전히 종교 장사를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것만큼, 무지가 깨지는 것만큼 열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사실 종교판에 있는 사람들 치고, 그리고 고급문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또 중고를 제대로 유창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중고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중고를 같이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양쪽으로 다 봐야지 이 자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방송에는 제가 하는 강의 내용 자체는 별로 우리나라 서적 가지고 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책 아니면 영어책, 특히 다오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 중국은 근무신고. 자, 근무신고에 나는 반만년전의 문제인 그 고급문의 한자만 제대로 풀어도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풀어도 족하지 않습니다. 왜? 한 글자에 전 세계가 일어난, 그러니까 현 인류 문명이, 자, 여름 극기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제가 하면서 지금 우리 그 강의 시간에도 근문 한자를 하지만은, 근문 그 자체 고조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 지금이 어떠한 때고 그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뭐 근문신고라든지 고조선 역사를 별로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못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 뭐냐, 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전에 수업을 강의를 하다가 언제부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뭡니까? 몸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 몸을 만들어 줄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온몸에 탁한 기운이 굉장히, 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몸 안에서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을 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과정 속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을 제가 스스로 터득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을 제가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근데 그렇게 되어진 분이 한 2년이 걸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몸이 응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이 걸리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물론 시간이 많다면 한 2년이나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몸에 어떤 생각을 바꾸고 몸이 바꾸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직접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것을 듣고 자기 몸이 변할 때,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다가 천연두가 굉장히 크게 발병을 할 겁니다. 발병을 할 때 먼저 천연두가 약간 터질 때 천연두 백신을 맞으라고 막 종용을 할 겁니다. 사실 천연두를 딱 보면 천연두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몸매 무서워 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절대 백신을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응용할 수 있게끔 기운을 돋궈줄 수 있도록, 만약 자기한테 어떤 그런 병이 왔다 그러면 제 방송을 딱 보세요. 보고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잠이 안 올 때 이걸 틀으면 잠이 싹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어떤 잡신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아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자, 그 얘기는 증산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자, 그 증산 선생의 말씀은 뭐를 보면,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는 말처럼 주역에 거의 완전 통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보고 이렇게 보고 세상 일을 보니까 주역만 본다는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어떤 소식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자료에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 정도는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가 한 것이 영어, 중국어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닌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저번에도 그랬고 조금 딱딱하지 않게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물론 제가 풍수를 공부를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치를 공부하면 풍수 자체는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왜 우리가 앞으로 선생국이 되는가, 왜 우리가 저 중국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오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거기다 두 번째 강의를 하고 또 세 번째 또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25일, 26일 날 우리나라 그 풍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30일 날 그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느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것만 봐서는 절대 모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 마음만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영이 깨끗한 분들은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공부할 때, 한창 공부하면서 수행하고 뭐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제 몸이 치료되는 과정을 느끼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이 이렇게 소개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가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글입니다. 이 글을 보고 이제 오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마음자리가 아무리 되어 있어도 절대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몸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 천지 기운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에 어떤 생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기운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 자, 타기가 많이 쌓인 상태고, 그래도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반응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지금 뭐였습니까?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수기가 안 올라가고 해가지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백신을 만들어서 맞히게 또 병을 뿌려서 백신을 안 맞으면 안 되게끔 하는 사람들도, 이게 인간들, 악귀들이 나쁜,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쁜이 뭐라고 했죠? 나만 아는 사람. 나쁜. 자, 내가 병에 걸릴까? 내가 회사 다녔는데 다 주위 사람들 가지니까 회사에 갇힌 맞춰주기 위해서 맞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나만 위한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무엇을 알고 내가 이렇게 몸이 돼야지 바로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맞지 않았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백신 독을 빼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좋은 글씨가 새겨지겠지만 다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빼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방송 중에 어떻게 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믿질 못하니까. 죽어야 믿습니다. 마음자리가 되어 있으면 몸에 탁한 기운이 차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섭생을 잘못하고 몸을 자연이 흐른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 자연이 흐른 대로 라는 말은 뭡니까? 자, 해 질 때 자고 해 뜰 때 일어나고, 자, 이런 겁니다. 그것이 낮밤이 바뀌어버리면 몸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몸이 역반응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이 섭리대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대충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은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혈이 다 막혀 있어요. 그 혈을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패턴을, 사람의 시간을 조금 바꾸면 또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행하다 보면 몸속에 탁한 기운이 차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믿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몸에 탁한 기운이 되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 맑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만무하고 오히려 현실이 몸과 정신과의 괴리가 생겨서 일종의 정신병이 생겨야 된다. 자, 정신병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특히 정신병자는 눈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지만, 종교꾼들은, 종교 장사하는 인간들은 불교, 유교, 기독교 이게 다 해서 종교에 맹신하는 인간들은 거의 다 정신병자입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름철에 사람들한테 말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거의 다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 이 미친 사람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동이 모자랄 정도가 미친놈들이, 아니, 정신병자들. 정신병자 또는 미친놈을, 제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지 확 들어와요. 요새 이것도 감축해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자, 현실하고 생각하고 괴리가 생기면 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은 게 뭐라고 그랬죠? 오장육부 기울이 섞여버리는 거,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그렇지만 이 머리가 아플 때, 머리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장육부 기울을 바로 잡습니다. 그럼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 원리만 알아도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그 음역만 조절하면 몸이 낫습니다. 자, 비록 그 병이 아주 미미해도 그 괴리 때문에 몸이 부조화로 반드시 몸에 병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설사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탁기를 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탁한 기운을 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영적으로 탁한 기운을 뽑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걸 아시면 돼요. 향을 싼 종이는, 향수를 싼 종이는 향내가 납니다. 그러나 썩은 고기를 싼 종이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으로 탁한 기운을 뽑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그 탁한 영을 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래, 영적으로 맑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으로 자신 스스로가 다시 갱생하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하여튼 난다 긴다, 우리 그 나라에 난다 긴다는 도인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물론 다른 쪽, 공부하는 쪽, 역사 쪽은 뭐 맹탕이지만, 그래서 그 장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처를 갖다 몸에 같이 흡입을 하고 빨아들이게 되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러니까 겸허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뭔데, 나 이 정도 공부했는데 뻗팅하면은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이 막혀버려요. 자, 막히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썩습니다. 탁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이 장처를 취하게 되고 내 장처를 같이 같이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서 보니까 내 몸이 좋아가지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고도 상승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을 치료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옛날에 2시간에서 하는 건 지금은 1, 2분 정도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다 만들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몸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몸이 좋아지는 그것을, 얼굴이 바뀌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이런 것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공부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게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자리 잡고 홀로 수행을 해도 맑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분명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거창하지만 허황된 말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그 행동이 너무도 평범하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 정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원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고수를 못 알아보죠. 이제 된 사람들은 풍기는 기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기운을 감지하는 수행자 말로 참된 길을 찾게 되겠다. 이제는 수행자, 모두 다 수행자가 돼야 돼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냥 수행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뭐 기도하고 뭐 주문하고 이런 거에 수행이 아니죠. 참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은 라제시가 말했던 길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제가 이 방송 처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마 자체가 시원해집니다. 이 말을 했어서 해야겠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방송 내용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좌파 성향은 이념 아닌 유전자 탓이라는 연구 논문은 원한 맺혀 죽은 조상력이 가진 자들이 대개 좌파 성향이 되어진다는 말이다. 자, 한번 그 연구 논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좌파 성향은 이념 아닌 유전자 탓. 자, 미 대학 연구팀 청소년 2,000명 DNA 자료 분석 DRD 4 유전자 가지면 대부분 좌파 성향 가져. 자, 요 말은 무엇입니까? 좌파 애들은 쉽게 얘기해 빨갱이들은 남의 뒤통수 때리고 자기의 일을 쫓아서 가는, 절대 자기 이에 어떤 방해되는 것은 자 친일파고 매도돼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생각하고 계속 투쟁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래서 계속 그래가지고 거짓말 양산해가지고 믿게끔 만들어줘. 진실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좌파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자,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이 몸, 세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적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것이 확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는 이유도 다 그겁니다. 근데 이 좌파 애들은 다 조상력을 보면 예전에 노비였구나. 자, 서양에는 농노라든지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자, 이 내 몸은 내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조상으로부터 계속 누적이 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세포가 계속, 그러니까 점점 더 좌파를 성향을 간 사람 인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해주고 이런 생각을 사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국 그 짱깨들은 절대 남을 배려 안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표현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잠깐 보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자, 미 대학 연구팀이 성인의 정치 성향은 이념이 아닌 이 유전 인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유코피아닷컴이 30일 전했다. 자, 이것은 뭐니까? 이 자체는 억울해 살았던 그 누적된 한 때문에, 원한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원한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옷을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개입니다. 개는 어떻게 걷죠? 옆으로 걸어요. 개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못 걸어요. 왜? 그렇게 생겨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좌파 성향을 가진 애들은 생각 자체가 삐뚤어졌기, 유전자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001%입니다. 얘네들이 태어난 이유는 뭡니까? 원을 풀기 위해서예요. 지금 자, PC 좌파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그 활개 치는 게 뭡니까? 지금은 해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원 시대. 그래서 제가 이런 해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규명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증산 선생입니다. 증산 대선생님이죠. 자, 그래서 이 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원 시대 언제부터 열렸느냐? 바로 동학남부터 확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학남 이후에, 자, 천지공사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천지공사 내용대로 이 세상은 울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되어지는 거. 자,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가 연합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 이게 뭡니까? 성경 그 요한계시에 나오는 고가 마고기 전쟁이죠. 자, 기독교의 어떤 시대적 그 되어지는 순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봐야 돼요. 자, 안다고 뭔가의 기운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담지 참고할 뿐이죠. 자,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버드 공동연구팀은 정치인임은 사회적 요인에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다. 주로 DRD4라고 불리는 도파민 수용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UC 샌디에고의 제임스 파울로 교수는 2,000명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DNA를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 DRD4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적인 생각. 진보라기 뭡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진보라고 말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과거의 행태를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왜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너무너무나 억울하게 살았거든요.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신병은 미친놈 이런 거를 조금 더 순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현병이라 말했듯이 그 빨갱이들이 원풀이를 뭐랍니까? 지금 진보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개념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념이 상실했어요. 우리가 말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말을 정확하게 뭐냐면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 아니면 정반대의 그 의미로 이야기하면은 이 자체가 엉클어져 버려요. 엉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 정신을 좀먹게 돼요. 그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학이.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문자, 언어학을 통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
이 언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바로 고조선 시대의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바로 지표가 된 거죠.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유물과 유족, 있는 유족과 유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다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맞춰서 유물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언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인류학자들은 언어학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학자가 없죠. 파울로 교수는 특히 중고할 점은 DRD 청소년기들이 사춘기 시절 적극적 사회활동을 할 경우 나중에 대부분 좌파로 굳어진다고 주장했다. 종전까지는 성장 환경에 따라 정치적 이념이 결정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결과 유전인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 그렇다면 좌파 성향이 남의 뒤통수 까는 그런 성향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좌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개조를 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좌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좌파들이 다 죽고 깨끗해져야지 이 세상은 흔히 말하는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딥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자, 병을 부려가지고 백신을 맞겠습니다. 자, 아마 백신을 안 맞아도 이미 태어나면서 얘네들은 백신을 맞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 몸 안에 백신을 갖고 그게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왜 그랬는가 왜 그랬다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포 속에 그렇게 잠재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빨갱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에 0.0001%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방송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자신이 더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종전까지는 성장에 따라 정치적 이념이 결정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 결과 유전인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RD 4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이게 보통 DRD4라고 읽죠. 근데 4라고 읽어요.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읽어줘야 돼요.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쓰는 인간들을 보면 참 우습죠.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보 좌파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옮겨준 사람이 사실 그건 일종의 산천적 장애가 아닙니다.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 다 풀어줘야 돼. 그 한을 풀 때 긍정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지만원 박사님 자주 만났습니다.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처럼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 사회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그분이 수학자입니다. 분석을 하는 분은 제가 못 봤고 어떤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사람들 치료할 때 몸을 딱 만져보면은 몸에 그 기운을 딱 느껴보면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저 사람은 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딱 보면 그냥 단번에 느낍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 수행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수행을 16살부터 했지만 25살 때부터는 태얼주스를 계속 해온 거죠. 왜? 그 당시에 그 증산 선생을 만나면서 뭐 책으로 만났겠죠.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죠. 아, 이거다. 이게 공부하니까 나중에 딱 걸리는 것이 당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가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우연치 않게 고구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구문이 내 인생을 그 완전 터닝 포인트 완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쭉 보시고요. 이제 오늘 그 내용 좀 더 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 내용이잖아요. 오늘 터닝 포인트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강의를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저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좌파 성향 이념 아닌 유전자 타소. 그건 한의 문제예요. 자, 이 말은 빨갱이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고 자기에 반하는 자는 모두 친일파고 이 나라에 이롭지 않는 자들이고 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이 다 죽어도 그 일을 하고 만다. 그러니까 병원을 들고 와서 다 백신을 맞겠어요. 자, 우리가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 전에 얘기했지만 걸리는 사람 치료하면서 저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어디, 그러니까 특히 몸에 딱 보니까 그 호흡기 계통, 그 폐하고 호흡기 계통을 거기만 뚫어주면 그냥 풀리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죠. 물론 이거 할 때, 머리가 엄지고 걷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구태여 백신을 맞아가지고 백신의 독을 몸 안에 지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줄 알고 그게 백신보다 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김치만 잘 먹어도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무한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먹는 음식마다 우리 조상님을 잘 돕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몸 안에 저항력을 만들어 준 겁니다. 특히 김치에는 반드시 젓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젓갈 맛이 어떠서 짜요. 짠맛을 뭘 나타냅니까?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이니까 모든 근본 자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짜게 서양 음식 보면은 특히 미국 음식 같은 굉장히 짭니다. 근데 우리는 짜게 먹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몸이 너무 짠 걸 안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톱작을 못해가지고 피가 묽어져서 산톱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치명적이 돼가지고 죽게 되죠. 자, 우리는 그렇게 아주 좋은 김치라는 어떤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천연이 돕니다. 돌 때 백신 맞으라고 막 이야기 할 겁니다. 절대 천연도 백신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이길 수 있는 기운을 돋궈줘야 됩니다. 자, 돕는 방법은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정수물이 됐던 아주 깨끗하면 떠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석을 하세요. 그 몸 자체가 순화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해봤고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어떻게 운용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방법이 하나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그 방법을 다 쓰지 않아도 한 가지만 제대로 써도 몸에 어떤 질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나중에 큰 오류였다고 밝혀져도 그만 모르세요 하고 다른 쪽에 취약한 짐을 만들어서라도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들 좌파들이 가진 성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남의 뒤통수만 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조상들이 몇백 년 동안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죽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이 세포 속에 그런 것이 유전자가 계속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좌파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원한이 쌓였습니다. 그 원한은 너무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풀지 않으면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천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이 많죠. 그 원을 맺게 해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져. 그 인간을 다량 생산한 것이 바로 이조 역사였습니다. 이시 조선들이 유생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런 짓을 했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자기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문재인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편할 줄 알았죠. 왜? 이제 전자와 개포기가 있으니까 다시 그걸 해가지고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 아무 일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치대로 그때도 하나 매듭이 있었는데 매듭에 따라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지금 그 증사람 선생, 대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가지고 자, 지금이 어떤 시대냐. 그리고 지금까지 선천 역사. 그러니까 이 현 인류 문명의 역사, 현 인류 문사가 한 반만 년 전죠. 그러니까 여름 극기 시대를 이야기해. 여름이 가장 더울 때 왜 그렇게 덥습니까? 만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주에서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더웠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죽었던 그 인간들이 다 원을 품었죠. 원을 품고 그렇게 죽어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 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오욕에 찌들어가지고 욕망적인, 자, 그것이 무력이 됐든, 세욕이 됐든, 뭐, 명예욕이 됐든, 욕망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욕심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욕심을 가져야지 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원이 쌓이게끔 큰 병을 만들게끔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큰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되면 욕심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몸이 건강할 때 몸을 지켜야 되죠. 자, 몸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몸에 쌓여진 탁기만 계속 빼면 됩니다. 그 빼는 방법이 뭡니까? 자, 몸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물론, 몸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또 빼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해가는 바라. 상근이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자, 상극이 원한. 자, 지금 상극적인 세상은 분열 발달하는, 자,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왜? 분열해야지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났나 서로 경쟁하면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원한이 쌓이는 거죠. 자, 지금 사람이 이제 11월 달까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원한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5억까지 줄이겠다고 이 딥스들이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또 이번에 4차까지 맞으라고 사람들이 통역을 합니다. 근데 4차까지 맞는 사람 별로 없죠. 왜? 1차, 2차, 3차 맞으니까 몸이 안 좋더라. 이거 아니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사람들한테 이것도 이제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천연두 뿌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백신을 맞게 하죠. 자, 천연두 돌 때 절대 백신 맞지 마세요.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고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 영원한 화평을 이루로이다. 내 말파를 잘못 썼네 이게. 이루게 된다. 선천에는 상의 이치가 인간 사원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우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 넘침에 마침에 살리가 터져나와 세상을 모두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자, 모두 참혹한 재앙. 그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 꽃도 핀다. 전쟁. 자, 이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반드시 산하늘 구멍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되어 봐야지 합니다. 자, 이 길이 사는 길이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되어짐이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와도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관념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그 말은 바로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깨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자, 내가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후천을 열고 이게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천지울로를 바로잡아 만물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돌을 펴서 억조 창생의 세상을 널리 구하려 하노라. 이제 천지 도수를 물샐 틈 없이 짜놓았으니 도수 돌아닿는 대로 새로운 기틀이 열리리라. 자, 우리 도수. 이 도수란 말이 뭔가? 도수란 말이 이미 앞으로 현실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일을 도수라고 그러죠. 흔히 말할 때 훔치는 흰농시 찾는 도수냐. 제가 계속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도수란 말을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잠깐 제가 써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수란 천도지수의 준말로 우주, 천지 일월의 운행 변화를 상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 자체가 상수인데 이 자체가 바로 철학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풀이하는 게 상수학이죠. 자, 그래서 주역도 알고 보면 상수학이에요. 이진법이잖아요. 이진법은 모든 우주 현상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상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정한 한도가 지나면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운을 가을 기운을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태워주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이것도 한번 조선일보에 나오는 조용원 살롱에 이런 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몇 가지 하는 것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요 글만 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잠깐 소개를 할게요.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이 내용을
더 보충해서 알고 싶으면 나중에 조용한 설롱, 시킹구시 누룩 이런 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기 바랍니다. 자, 시킹굿이 뭡니까? 너무 쌓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살풀이, 원풀이, 이거 풀이에요. 자, 이런 풀이를 해야 뭐든 원한이 풀어야지. 자, 일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것이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자, 시킹굿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되었다. 자, 그래서 나 시킹굿이 시작된 것은 바로 동학난입니다. 우리 동학난이 언제 일어났죠? 1894년이에요. 우리 사회에 악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 왜? 풀어놨으니까. 누가 풀어놨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풀어놨죠. 그때 1980년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였습니까? 그때 통행금지를 없애버렸죠. 12시까지 했는데 통행을 요새 그 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아마 제 애들에 비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아마 통행금지가 뭔가 할 거예요. 통행금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자 80년대부터 지금 한 42년 지났습니다. 이제 풀어놓으니까 더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캉 내캉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그때 나온 노래가 뭡니까? 젠틀맨이죠. 뭐뭐한 놈 니만 잘났나 뭐뭐한 놈 나도 잘났다 젠틀맨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잘난 맛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풀어지는데 그것이 또 남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얘네들 좌파 애들은 피해를 주든 자니까 상관없어요. 나만 풀면 되니까. 분노, 증오, 상처를 씻어주는 시킹굿이 목적이다. 왜 분노가 셉니까? 저놈이 나보다 잘됐으니까. 저놈이 나보다 좀 안 되는데 저놈이 좀 됐고 저놈이 잘 되는 게 싫어. 이게 분노고 증오예요. 그러니까 사람 못된 인간들이 한이 많이 맺히는 거죠. 자,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소소합니다. 살아생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나 해보지 못한 한, 꼭 한번 가져보고 싶었으나 가져보지 못한 한을 씻어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사회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자 우리 공산당이 언제 대체로 나왔습니까? 그 소련에서 아마 19세기 중반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해온 공산주의에 조금 많이 좀 미련을 갖거나 거기에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들은 거의 다 한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시킹굿이란 말로 한국 무속신앙의 핵심이다. 무속신앙의 핵심. 시킹굿. 그러니까 무속신앙. 우리가 흔히 종교보다 더 심오한 게 바로 우리나라 무속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불교, 유교, 기독교 딱 보면 깨놓고 보면 다 거짓말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무속신앙을 대신할 수 있나?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속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그러니까 시킨거든 모든 사람 무속신앙 자체가 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또 훌륭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축제에서 죽은 자의 넋을 술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원리이다. 증류 소주를 만들 때에도 솥단지 뚜껑에서 이슬처럼 한 방울씩 떨어진다. 이슬털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왔동안 본다. 이렇게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을 술로 만들기 위해 상식적으로 중간에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시킨 것은 죽은 자의 넋이 담긴 그 술을 산자가 음복하는 행위가 된다.
이건 뭡니까? 접신한다는 얘기예요. 접신. 이 술은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준 신비한 액체다. 그러니까 술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냥 미쳐버리죠. 술이라는 게, 자, 우리가 원래 제사를 모실 때 맨 처음에 차를 올렸습니다. 차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은나라 때부터 술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죠. 그게 뭡니까? 술이. 바로 이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준 신비한 액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생명이 산자의 몸속으로 이어진 게 말이다. 자, 좌파 우파의 악감정 풀어져 시김없이 누른 어디 있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만의 문천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 좌파도 바뀌고 우파도 바뀝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 우리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역사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알고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 그 이치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강의한 특징이 뭐냐면 아주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요. 전 어려운 걸 봐도 하면 다른 것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봤기 때문에 그것이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강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성향이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랬죠. 자, 적어도 1984년 동원난 이후에 해원한 문이 열렸고 문재인이 손 털고 나간 그때 해원한 문이 닫혔음을 지금 전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게 된다. 자, 지금 이루어진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어떻게 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이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유수적인 어떤 현재 지금의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은 이 컴퓨터에 이 인터넷이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현재 무엇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병을 뿌려 되지도 않는 백신을 맞게 해 천지음양 기운이 몸에 이르게 해 자연치유케 하는 사람이 몸을 망쳐놓아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만들고. 자, 지금 요새 인터넷에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잠시 하나만 가지고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신을 맞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의 그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병원이라는 병원은 거의 다 방문던 같은데 마땅한 치료법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곳에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지금 부정형 카페가 있는가 보다. 그건 보지 않았습니다. 가봐라 자리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막 납니다. 자,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 제가 얘기해 줄까요? 자, 김치국 매일같이 드세요. 그리고 추적 아직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가을 지나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주 새끼의 새우젓 그것을 복용을 해보세요. 이 백신의 부작용은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 톡도 다 뺄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니까 이 방법은 절대 병치료인데 방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몸을 찾는 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게 만들고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지역이 방문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란을 방문하고 이 몸에 터키의 그러니까 투르키예라고 하겠죠. 요즘 이야기하죠. 에르도안이 함께함으로써 고가 마곡이 전쟁의 주역인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의 회담에 가지라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은 국가 파산 선고를 전내릴 정도로 아주 피폐해진 상황. 또 지금 어떤 영상 지구가 막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더워집니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부의 열이 확 오기 때문에, 이 지구의 내부에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지구 표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도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하면서 몸에 열을 낸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 열이라는 게 뭐죠? 몸에 변형을 시켜요. 열은. 그러니까 물질을 바꿔버리죠. 열은.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몸에 열을 내는 겁니다. 그 지구라는 몸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머더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는 지구가 이렇게 다시 몸에 열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도 같이 몸에 그 열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을 받아내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수기가 가득 차야 돼요. 수기가 차면 어떤 열을 다 받아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수기 저장 주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태울주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해도 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선천 역사가 마무리되어 시간이 다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세상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것도 정산 대선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현세 아는 자가 없다니 상도 보지 말고 점도 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점 보고 상을 보는 자체는 뭡니까? 예전에 어떤 상식 가지고 어떤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역시대 본 겁니다. 이제 정역시대로 바뀌는데 이 정역시대 응용해가지고 바뀐 시대에 응용해서 그 상을 볼 수도 없죠. 왜? 사주파자가 전부 다 바뀌니까. 천지 이런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느니라. 제가 알면서도 3년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선천 역사 속에 한 불교나 기독교 또는 유교사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고 바로 이야기 안 했죠. 이 현상과 같이. 근데 지금 그리고 제가 그 3년 동안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우리 역사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계속 해왔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먼저 했더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항상 언지를 줬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죠. 미친놈 취급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어디에서 얘기하는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한다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전혀 아닌데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벌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준비하면 이제 때는 늦은 거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할 수 없죠. 이제 제 할 일은 어느 정도 다 한 거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니 저절로 아니니라. 이연의 지프로 만든 계룡을 하라니 세상이 막 일러주는 것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계룡이 뭡니까? 계룡, 닭, 용은 누에죠. 닭하고 누에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건 몰라요. 계룡이 뭔지. 뭐 개는 닭개자니까 알겠죠. 용은 계속 우리가 상상 속에
동물이다, 뭐 우리가 만들어 온 동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문자로 풀고 딱 나오죠. 누구예요? 어떤 얘기죠. 그걸 아는 것처럼 그걸 아는데 거의 반만 년, 한 4,50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겁니다. 왜? 뭘로? 문자로. 그와 처럼 이제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는 것은 세상이 막 일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뭐냐, 자료를 또 보면서, 야, 이 고조선 역사, 우리 고대사를 잡는, 자, 지금 제가 이를 공부하면서 당구에 빠진 인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거의 다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고대사에 대해 잘못 공부하면 미친놈이 된다.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당구 빠진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짱깨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당구 빠진 애들이 얘기한, 근데 당구는 뭐라고 했죠? 조선 중기 때 우리나라 그 고대 서적은 다 모아가지고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당군이에요. 당군 만든 게 뭡니까? 물론 이제 당군이라는 것은 뭐 상원 요새 이전이 더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경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설로 쓴 게 바로 조선 중기였습니다. 중기 때. 자, 1890년 아메리카 북미의 남미는 대조선 땅이었다. 차이나 땅이었다. 우리가 그 중국과 짱깨들의 한 나라였고 그게 대조선이래. 이 인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에 나가는가 봐요. 근데 한 나라 맞죠. 자, 제가 그랬죠. 문자로 보면 우리도 조선인이고 중국도 조선인이고 일본도 조선인이고 세계인도 조선의 어떤 그 핏줄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말해. 그런데 뭡니까? 계속 분열한 겁니다. 왜 분열을 했습니까? 발달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미국 본토당이 대조선이 끄였는데, 자, 미국 본토당이 왜 대조선이 끄였습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그쪽으로 베링을 거쳐서, 자, 은나라에 대한 어떻게 했죠? 굉장히 해양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자, 우리 예로부터 우리 염제 신농시 계통은 이 밖으로 나가는 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굉장히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링을 거쳐서 남미와 북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어찌 수많은 일이 엉키고 생겨서 그 땅을 서양인을 뺏긴 거래. 뺏긴 게 아니죠. 그네들도 우리의 같은 본류의 어떤 그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기 동양의 어떤 생각 가지고는 이 우리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게 언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서양 쪽으로. 일본은 원래 서양이래. 이게 미친놈이죠. 자, 일본인은 바로 진시황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뭔가 기가 막힌다. 제발 이런 짱깨 영상에 선동되지 말길. 인디언이 우리 민족이라고 족가라 좀. 이런 주제 글들은 빨갱이가 존나 많음. 다음에 많기도 함.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거의 다 이 당군에 빠져 있습니다. 당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아까 왜 당군에 빠져 있습니까? 유전자가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요. 눈이 알렸기 때문에 얘네들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란 말. 그렇게 말하듯이 주어져 없어져야 돼요. 이 좌파들은. 그래야지. 그렇다면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알고가 가라지가 선택되어질 때, 가려질 때 가라지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가라지들이 가라지 쪽으로 가는 게 누굽니까? 좌파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잡기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근문식으로 계속 들어갈 때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 풀이하는 것보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말해주고 이제 앞으로 터닝 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하고 나왔다고 피직스, 물리학이 도외돼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왜냐 거기서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자, 지금 금문신고에서 알아야 할 것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문자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세계의 역사가 바로 잡히게 된다. 바로 잡히기 위해서 그걸 계속 3년 계속 이야기했죠. 더 이상 얘기해도 나중에 이건 얘기할 것 같아요. 순임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터닝 포인트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 내용 근데 터닝 포인트 하면서 중요한 대목만 하나 뽑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 진도는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터닝 포인트, 반환점, 전환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진보는 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진화는 지금 아주 경종을 울리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황이 모순적이기에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이게 모순적이라는 표현했는데 패러독스컬이란 말로 표현됐습니다. 이 패러독스컬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어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되죠. 모순이 뭡니까? 창모죄 방패 숫자인데 창이라는 건 이 창 파는 사람이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다 뚫을 수가 있다. 그 말하는 것이 창이고 순천은 방패 이런 어떤 창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방패를 팔죠. 자, 그 모순이란 말에서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순이란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창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방패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창 파는 사람하고 방패 파는 사람들이 얼굴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느냐, 방패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이기에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친놈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좌파 세상이 된 거예요. 왜? 한이 그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내려고. 그래서 이런 한을 풀어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생각에 나중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기계론적 세계관과 생태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과 생태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 데카르트의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대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설명을 또 하겠지만 우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본질은 물리적 실체가 질량과 운동이나 기계적인 원인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떤 부품이 고장나면은 그걸 빼가지고 다른 거 고치면 이 자체가 우주가 또 원활하게 돈다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질계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객관적 과학적 지식은 오직 수학적인 등식만을 통해서 공실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기계로는 한 사물의 특징적 성격은 실상 질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시사한다. 또한 기계로는 그것만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며, 그러니까 이 동행의 상수항은 그렇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여지할 수 있는데 사양 전 이것과 저것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분열적인 그런 것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 동양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어떤 굉장히 그 한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생각이 바로 서양적 사고죠. 유일한 학문이면 다른 모든 자연과학들은 때가 되면 질량과 운동이 과거로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저한 기계론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삶 전반, 감각, 감정, 사고, 그리고 경제학, 사회적 조직까지도 이 질량과 운동의 법칙에
지배하게 주장했다. 자, 이 물질적인 기초 아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상과 철학이 이 물질의 바탕으로 다 나오게 된 거죠. 자, 이제 왜 물질적인 면에 치중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물질을 떠나서 영적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기계론자들은 기계론적 주장을 살아있는 물질에 대한 해석에서만 국한시킨다. 자, 온건한 기계론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단지 물질만을 질량과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소위 활성론자라고 불리며 생물학적 기계론에 반대하는 부류들은 생명은 물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단순히 질량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좀 약간 소개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카프라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 행성에 우주선을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을 만큼 통제할 수 있으나 차나 공장으로부터 내뿜는 오염된 유독가스를 제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의 유토피아를 제시하지만 우리 도시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자, 먼 곳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마침 우리의 당국한 바로 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누구의 생각 같습니까? 유생들의 생각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어 이렇게 할까 거기서 치중하게 되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굉장히 모순이 많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이주의 유생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며 생각대로 안 되니 그렇게 되게끔 만들기 위해 인구를 줄이면 된다는 망상에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해 모면에 수기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딥스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자, 인구가 그렇게 그런 현상을 보고 딥스들이 하는 그 행동, 인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딥스 나쁜 놈 하는 생각보다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바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 때구나. 그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선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개벽하고 연결됩니다. 개벽이 무슨 말이었죠? 천계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인간이 깨달음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바로 천계지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제목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막 틀려졌습니다. 맨 처음에 중국의 주원주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따오 피직스 해가지고 따오 피직스 하다가 갑자기 터닝 포인트로 넘어갔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에 제가 강의 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느 때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짜졌으니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어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 같이 있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한에 찌든 사람은 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계가 우리에게 애완동물 음식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사업이 생활 수준이 높은 수준을 표시라고 믿게 하지만 경제학자는 우리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교육, 대중교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꾸만 착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뇌시키는 거죠. 이거 하면 이것은 우리 지표야. 그러니까 요거 한 내용에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병을 부리고 병은 죽어. 안 죽어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죠? 이때까지 생활 패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제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은 인존시대란 얘기예요. 내 자신이 나는 사람으로 건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고, 이 보통 사람들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하고 유전인자가 조금 좀 모자란 애들이야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면 걔네들이 무슨 어떤 짓을 해도 내 몸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근데 걔네들이 쟤네들이 그래 따라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원에 가득 찬 인간들, 원 안에 가득 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찬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날뛰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잘 봐야 됩니다. 의학과 약학이 도리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학과 약학이, 자, 가장 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병을 사람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약 파는 게 약장사들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 병원 가면은 굉장히 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약 팔죠. 아니, 병원, 한의사들도 약가지고 다 침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건데, 뭡니까? 약을 먹여가지고, 그리고, 병을 고쳐야 줄 수가 있다고. 그 약을 먹어야지 고칠 수가 있다고 약을 소개하죠. 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병원, 뭐 한방병원이라든지, 양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이라든지, 뭡니까? 약장사예요. 약장사, 약을 팔아먹으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국방성이 국가 안전에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었다. 자, 하나의 적을 만들어가지고 쟤네들이 저런 무기를 만들면 나도 이런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 무기를 계속 만드니까 지구를 지금 몇 개 포기할 수 있는 그 무기로 장착을 다 돼 있죠.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용어로. 그러니까 이쪽이 잘하면 이쪽도 같이 올라가지고 축축해가지고 서로 비등하게 만들면 전쟁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병원과 약국이 병상 치료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면 돈을 벌어들일까라는데 머리가 돌아가 있다. 자, 이전에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 어떻게 했죠? 의사는 주민이었어요. 지금은 의사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자, 의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업이에요. 맨날 환자를 보고 그 환자들의 닥기를 맨날 보고 이렇게 한 자체가 한마디로 짜증이 나죠. 또 이것을 사람을 다 왔을 때 하고 앉아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보다는 이 환자가 얼마나 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거의 의사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면은 거의 다 백신을 소개하고 백신을 맞게 해주는, 그러니까 미접종자도 접종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백신 맞으면 치료 없이 그냥 돈이 버니까 돈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맛을 들이니까 이제 병을 뿌리게끔 그것을 유도를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 약에 중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양 또는 남성적인 측면, 합리적 지식과 분석 확대에 대한 과대하게 강조하는 것과 또는 여성적인 측면, 직관적인 지혜 조합, 생태적 자각을 무시하는 결과인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는 시대는 뭡니까? 가을 시대는 의미시대예요. 이제 직관력은 우리가 남자가 직관력이 뛰어나는 것은 수영을 많이 하다 보면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자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 생태적 지각, 생태적 자각은 어떻게 하는가? 이 몸을 치료하다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의학, 우리가 동양 철학을 주로 공부하고,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을, 전체 철학을 공부하고, 맨 마지막 공부하는 것이 뭐야 되냐? 바로 의학입니다. 흔히들 한의학이라고 그러죠. 자, 서양 의학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보는 거지만, 한의학은 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공부, 철학을 공부하고 그 마지막 공부, 모든 철학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생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좀 치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양에 대해서 요거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터닝포인트 앞에 있던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음양에 대한 그 탐색이나 연구는, 자,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 가치와 태도에 대한 탐색이다. 우리 이 목적을 위해 음과 양에 대한 영상은 가장 유용해질 것이다. 자, 음적인 것은 그 여자가 음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몸 안에 어떤 기운의 양적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굉장히 뒷박 늙은이가 되는데 여자는 굉장히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들 보면 굉장히 어떤 모임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친구 관계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좀 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음이나 마찬가지. 남자는 겉으로 양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이제 알고 자기가 스스로 음양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음양이 바꿔진다는 얘기로 될 수가 말도 되겠습니다. 반대쪽이 묵는 걸 살펴볼 때 우리 사회는 음보다는 양, 직관적인 지혜보다는 이성적인 지식, 종교보다는 과학, 협력보다는 경쟁. 근데 종교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쓸모가 없죠. 협력보다는 경쟁, 보존보다는 천연 자원의 착취 등등을 지속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보기가 유용하다. 자, 이것은 예전에 그래야 했다는 얘기죠. 직관력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섣부른 직관력은 오해와 편견을 낳고 이를 망쳐버린다. 직관력도 엄청난 공부와 수행을 통해 얻어져서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읽고 언제쯤 세상을 뛰어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몸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되어지는 순간에 직관력이 정확해지고 기혈이 흐름을 보고 몸 상태를 그냥 읽게 되어 치료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수행이 깊은 사람은 거의 다 명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혈이 어떻게 막혔는가 그 자체도 그 사람의 백리나 천리가 떨어져도 그 사람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어느 수행 경지에 도달하는 이 시 공간을 거의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파장으로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 연락이 온 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서 그게 효과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만약 그걸 매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치료하기 힘든데 멀리서 앉아서 이 심파로 이 치료가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능력을 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 이제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구천시대는 일반 평민도 예수, 공자, 석가만큼 통을 한다고 하니 그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번에 닥치는 인정청소에 희생되지 않고 그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다시 하느냐. 예전에는 할 때하고 내용 자체 잠깐, 그때는 아직 시간이
그래도 몇 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제는 바로 이제 날이 닥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자, 가부장적 체계에서 지지되고 더 나아가서 지난 300년 동안 16세기, 17세기 오감으로 느껴지는 유물적인 지배로 자녀들의 이런 강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위기에 놓이게 된 심오하고 깊은 문화적 불균형, 우리 사고와 감각 그리고 우리 가치와 태도, 우리 사회적 정치 구조를 이끌어왔다. 자, 이런 생각이 그러나 아직까지 유물적인 것을 그러니까 유물적인 거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단상에서 엄청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개념 상실이 돼가지고 말도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 말이 요게 쓰이는 건지 저 말이 이 말에 쓰이는 건지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요새 젊은 애들, 말에 초점만 따가지고 얘기하는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말이 완전 오염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이런 문화적 불균형에 대한 여러 가지 명시한 것을 묘사하게 될 때 나는 건강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개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건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려고 원한다. 자, 지금 지구가 열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되죠? 이제 지구가 다시 탄생을 하겠구나. 다시 새로워지겠구나. 한마디 말해서 회개하겠구나. 대슈바우 하겠구나. 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 말은 대슈바우란 말은 바로 이제 회개하다 말도 있지만 새로워진다. 다시 되어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수준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우리 현재 위기는 그것들 세 가지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에 해당된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한 부분이 생태계 또 사회 개인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서. 그러나 문제를 제시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서양 사고는 없으니까 동양 쪽으로 회귀를 해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는 생각인데 근데 거기도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알고 있느냐? 자, 저와 같이 공부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냐? 알고 있으면 몸이 변해야 돼요. 몸이 변해서 몸의 기운 자체를 천지음양 기운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알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합니까? 이제 시간에 어떤 시간이 닥쳤을 때 내 자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불균형 사회에서는 개인도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기에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어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불균형적인 사회는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정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꾸눈이 사는 세상에 지금 양눈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되냐? 축이 바뀌었을 때. 이제 이것이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에 벌어진 일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즉 지금은 주역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천지가 바로서는 정역 세상이 오는데 그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주역 세상을 정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정리될 때 세상이 완전 미쳐 들어가기에 선과 불선이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또 그래서 요새 여자냐 남자냐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이 현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나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주역은 그럼 주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걸 통해 가지고 좀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주역은 대자연과 만물, 곧 천지인이 생산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다.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주역은 상속,
체계와 괴상으로 대우주가 변하는 실상을 객관적으로 합리화할 수가 있다. 자, 기본 8개를 중추하는 바로 주요한 64개다. 64괴를 보기 이지법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는 죠. 자, 주요만 봐서 아느냐? 상징 진리와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그냥 증산 선생, 대선생의 말씀과 같이. 자, 제가 상징률의 얘기는 왜 하냐? 자, 증산 선생을 모시는 곳은 다 상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상징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증산 대선생님 말씀과 주역과 같이 결부시킬 때, 아, 이때가 어느 때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자, 제가 또 변하는 방법을 또 말씀해 드릴게요. 향내 나는 종이요. 곳에 가 있으세요. 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의 판단이죠. 자, 이게 선천약괴죠. 천지비계. 하늘길은 위로 올라가고 땅길은 밑으로 가니까 천지가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극이 되죠. 니캉내캉이 되는 거예요. 자, 땅이 이제 바로 이 계획으로 바뀌는데 땅의 음기운이 밑으로 내려오고 천지 기운이 하늘 기운이 위로 올라가 상합이 되죠. 상합이 되면서 이제 상보, 상생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상응이 뭡니까? 서로 같이 응해서 상보, 서로 보충해주고 그 상생에서 서로 상생되는 서로 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맨 앞에서 강의를 말을 했듯이 몸 안에 있는 탁을 다 뽑아야 돼요. 그렇게 뽑아야지 앞으로 이제 후천시대, 지천세가 되는 이 시대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는 바로 그 길목하고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너무 아주 급박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조상의 뜻에 의해서 뜻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님들 잘 두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염제신동씨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애국가예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알 때 제대로 알고 그분이 뜻을 펼치려는 어떤 그 마음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